자, 여러분께서는요, 지금 스픽스에서 하는 정치 뒷부리쇼 왁자지껄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고요. 오늘 아주 재밌는 그런 주제로 얘기가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송국관 평론가님이 그렇게 원하던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그제죠.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당헌 80조를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에 그 당원권,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건을 의결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소된 경우에라도 그것이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윤리심판위원회에서 하기로 했던 것을 바꿔서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대체조사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다고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요번에 다시 어제 1시 반 정도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비대위가 당헌 80조 1항을 아까 말했던 그런 식으로 바꾸는 대신에 사망을 개정해서 절충안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지금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요 얘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서 한번 의견 먼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지금 일단 어제 그것을 이재명 방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철회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부터 먼저 말씀을 해보시죠. 아, 그래요?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분 아무도 없어요? 당헌 80조를 원래 개정시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이지가 않아 보여요. 스트레스가 원칙에 그러니까 중요시하는 사람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앞으로 뭐 당헌 80조 사망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저는 비대위가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안 바꾸기라는 게 안 바꾸기라는 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팬덤의 그 아주 요구 그런 거 봤을 때는 사실 완전히 바꾸는 걸로 결론 나는 걸로 보였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바꾼 거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답변해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팬덤 반대 저도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이거 팬덤의 눈치를 봤다고 한다면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가지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또 이 다음에 지금 전당대회에서 지금 의대명이 아니고 학대명이잖아요. 거의 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되는 분위기인데 그런 지금 당권 주자, 당권을 확실히 잡을 사람의 의중도 지금 바꾸는 쪽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바꾸지 않는 거 그리고 사망만 바꾸는 걸로 좀 조정하는 걸로 됐다는 것 자체는 저는 민주당이 이 조항 자체가 사실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만들어졌던 이 혁신안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저기 당의 도덕성, 책임성 이러한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키는 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설사 안 바뀐다 하더라도 사망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를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 안전판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조항을 바꾸자고 했을 때 많은 사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자신이 없나?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달윤리심판원이라는 그러니까 이 지금 야당의 잣대에서 봤을 때도 이걸 갖다가 그러면 납득을 못 시킬 정도의 혐의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제 생각 사망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당무회의 같은 그런 약간은 좀 더 정치적인 잣대에다 방점을 두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윤리심판원은 아무래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객관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상황을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사망의 예를 들면 당윤리심판원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당무회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상황에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 다 그러니까 개혁성도 살리고 나름대로 우려도 살리는 그런 측면에서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사실 이 당헌 80조 개정하기 전에 정성호 의원, 그러니까 이재명계라고 제일 알려진 정성호 의원도 원래 그런 말을 했었어요. 뭐 사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하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꼭 바꾸는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자, 요게 어떤 식으로 좀 정리하기로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실제 당헌 강령 분과위원회를 열어서 이 1항이 정치보복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원래는 이제 바꾸는 용으로 원래 그저께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사망에 대해서 이번에는 윤리심판위원이 아니라 당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정리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의원을 모으기로 이제 한 거예요. 자, 요 관련해 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민주당 이야기 자꾸 하자 한 건데 지금 이게 일단 민주당은 싫어하십니까? 꼼수 끝판왕 아니요. 민주당 싫어하고 좋고 네, 저는 뭐 기자는 음정 중립입니다. 불편 무당. 그거 아니거든요. 다 욕하셔도 돼요. 양쪽을 욕하셔도 무슨 돼요. 그런 그런데 이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꼼수의 예. 끝판왕이에요. 뭐가 지금 차 교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지금 약간 분석을 안에 깊숙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80조 1항을 그대로 하기로 한 건 맞아요.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 안전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 탄압 같은 경우는 그 윤리심판원의 결의에 의해서 그것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윤리심판원 결의를 최종 결정을 처음에 최고위원회에 한다고 했다가 대표 최고위원이 그 이재명이 될 텐데 이렇게 해야 되니까는 당무위원회, 네. 당무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어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윤리심판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윤리심판위원장을 못 믿는 거예요. 박혁이라고 변호사인데 네. 이 사람이 그 이낙연 대표 때 임명을 한 사람이에요. 박혁 그 윤리심판위원장이. 네. 그리고 임기가 내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못 믿죠. 이낙연 그 대표 시절에 임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윤리심판위원회에 맡기면은 이게 안전장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무위원회에 맡겼는데 네. 당무위원회는 의장이 당 대표입니다. 이재명 당 대표가 당무위원회 의장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당무위원회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당 대표 의장, 당 소속 시도지사 이렇게 구성이 된대요. 그 안에서 당 대표 의장이. 한 4, 50명 돼요. 윤리심판원이 의장이 몇 아니고. 명인데? 좀 더 몇 명이죠? 윤리심판은 7명 아니면 9명이에요. 근데 그러면 원장이 그러면 이낙연 아니요, 그거라고 그렇지 해서 않아요. 그런 그렇지 식으로 하면 혼자 그렇지 않고. 책임갈 그래, 이제 때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국민의힘 그래도 의장이 그 주제를 하니까는 못 믿는 거죠 의장이. 이제 두 분은 그렇습니까? 이제 외부인이라서 이제 그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럼 뭔 거야? 당헌당규라는 걸 제가 그러니까. 만들어 본 여기 있는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같은 잘난 척을 될 끝까지 게 하시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네. 당헌당규는 이제 우리 이경 대변인도 안 만들어 보셔가지고 헌법 아니에요. 내부의 규칙입니다. 정당의 헌법은 강령입니다. 강령. 정당의 헌법은 강령이라고 합니다. 강령인 거고요. 당헌당규는 내부 운영 규칙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준석 대표 편 크게 안 들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자, 이 80조는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민주당 당헌당규가 전 세계에서 제일 두껍습니다. 그리고 앞뒤 안 맞는 문항 제일 많을 겁니다. 왜? 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왜 말이 안 맞느냐? 80조 1항 보겠습니다. 사무총장이 당직자를, 자, 한번 보십시오. 사무총장이 당대표가 임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흔히 하는 차기 당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이 차기 그 대표를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게 해가지고 당원권 정지를 시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자동 회부가 되는 게 아니라 자동 회부가 아닌 겁니다. 사무총장이 당직자를 할 수 있다. 또 해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최재형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잘하셨습니다. 외부인입니다. 불구하고 윤리심판원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하고 다릅니다. 완전 독립기구고 그러니까요. 정치적 판단을 못하게 됐습니다. 사법적 판단만 하도록 사법부 역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 탄압인지 아닌지는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법률 논쟁으로서. 그래서 그거를 최고위원회로 다시 올려오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고치자는 이야기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2달 전부터 있었습니다. 2달 전부터 이미 전준위에서 의제로 올라갔는데 조용히 사실 모르게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제가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열성 지지자들이 어디서 그걸 보고 와가지고는 바꾸자고 이제 청원이 올라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이 상황들은 제가 봤을 때 당의 지도부라든가 하물며 이재명 의원 쪽도 좀 갑자기 뜬금없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열성 지지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5년에 저 당헌당규가 만들어질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무총장이 당직자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 당직자가 비리가 있었어요. 비리가 있었어요. 비리가 있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2009년 10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의 그 언론학법 투쟁할 때 폭력으로 당직자들과 현역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기소됐어요.
감옥도 갔습니다. 현역 당직자들이 감옥도 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휘에 주어가 사무총장이 된 거고 목적어가 당직자들이 된 겁니다. 흔히 하는 지도부라든가 굵직한 이 흔히 그 정치인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고 해서 고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으로 야당이 됐고 이 정권이 검찰 정권이라는 하나의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바꾸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슈화된 것은 그걸 어떻게 찾아냈는지 열성 지지자들도 대단하고 그걸 보수언론에 투고하다시피 한 사람은 박용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좀 정리해 드릴게요. 민주당이 이렇게 수정 의결안 안건을 내일 19일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할 예정이고 24일에 중앙위 표결을 통해서 최종 개정안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확정된 개정안은 28일 전당대회에 상정을 하고 당원 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실제 그저께 있었던 이 당원 80조 1항 개정과 관련해서 안규백 의원이 원래 이거를 좀 주도 안규백 의원이 당직자 출신이고 했었죠. 당원 당규를 많이 알아요. 네, 그랬는데 이 안규백 의원 이번에 이번에 좀 이것 때문에 좀 심경이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규백 의원이 본인이 그 당 운영이라든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박학다식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다식한데 허점은 조금씩 있습니다. 허점은 조금씩 있는데 본인 이 안규백 의원이 이 안을 한 2달 전부터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래요. 이게 우리 야당 됐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그 극단적으로 그런 예도 들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에서 사형 선고 받았다. 그럼 그게 정당하단 말인가? 그랬죠. 뭐 이런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이야기가 있었던 건데. 사실 그대로 놔둬도 별 문제 없습니다. 별 문제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박용진 같은 의원이 있어가지고 또 흔히 하는 말로 누가 기소가 됐을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이 사람을 기소가 됐으니까 당원권을 정지시키자고 우길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윤리심판원의 경우에는 당의 독립기구로서 유연성이 떨어지고 정무적 판단이 힘들다라고 하는 평가 때문에 당무위원회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좀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슈가 있을 때 저는 항상 답답했던 것이 지금 이제 많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것을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을 놓고 우리가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이제 얘기의 전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우리 그 평론가님도 선배님도 말씀 주셨지만 어대명, 확대명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바꾸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이 잘못인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이거 지금 현재 바꾸는 거 이재명 의원이 찬성할까요? 이렇게 시끄러워요. 나를 위해서 이거 민주당이 당규를 바꾼다?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이재명 의원은 일단 뭐 겉으로는 표시를 안 했지만 잠정적으로는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게끔 지금 이 시기에 굳이 이걸 지금 이 시기에 할 필요가 있나요? 바꾸려고 하면 나중에 당대표 되고 최고위원들 빵빵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정무적으로 이재명을 위해서 수정한 것은 아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의원이 이야기 나왔을 때 아이고 뭐 이거 뭐 말도 많고 하니까 다음에 하죠. 뭐 이랬으면 또 쉽게 넘어갈 수도 있었죠. 그런데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당원청원이라는 게 이번에 처음 시도가 된 거잖아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또 5만 명 이상이면 입장을 밝힐 수가 되는데 7만 명까지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청원을 주도한 사람들이 개딸, 개혁의 딸, 이재명 친이재명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처음으로 이 당원청원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추진을 했고 실제로 지금 추진이 여기까지 돼 왔다면은 지금 소속됐다고 해도 저는 꼼수라고 했지만은 막판 꼼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재명 후보의 성인 하에 묵인 하에 뭐 진행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당 밖에서 잘못 반대로 이재명 후보도 잘 몰랐을 거예요. 몰랐는데 이게 불거지니까 판단해 보니까 야 이거 나도 뭐 언론에 탁해도 되고 하니까 대답하기 애매했을 건데 제 생각에도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의원이 아이고 뭐 논란 되니까 이번에 하지 말죠 뭐 이랬더라면 쉽게 넘어갔을 건데. 문제는 최강욱 의원도 있고 황운하 의원도 있고 지금 민주당에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친문 의원들도 사실은 지금 매우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당장 뭐 복당은 안 했습니다만 박지원 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서훈 전 국정원장도 있고 백원우 의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에요? 본인은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 뭐 있잖아요. 기소견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뭐 계속 얘기하실 겁니까? 아니, 민주당 바꿔도 됩니까? 네. 뭐 얘기하실 좀 더 하셔도 돼요. 네, 더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외쳐서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당에서 하면은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농담 비슷하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죽일 결심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죽일 결심하면 같은 당에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욕하고 비판하고 회초리 때릴 결심을 해도 되는데 죽일 결심을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상 넘어가는 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그 대선 때 잘못하지 않았어요. 네. 왜 쓸데없이 인천 출마했어요. 지방선거 때 왜 송영길 서울시장 나가는데 도와줘서 이런 비판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사법 리스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흔히 하는 이거는 플러스 알파로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또 당헌당규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억지로 끄집어내서 이제 과도하게 마녀사냥하듯이 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박용진 의원입니다.